멘탈이 세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20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내가 스스로 어쨌든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좀 멘탈이 세다 약하다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30대는 되고 어쨌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양재욱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좀 착하고 조용한데 은근히 기가 센 사람도 있고요. 네. 반대로 겁나 센 척은 하는데 은근히 멘탈이 약한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 SNS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진짜 기 센 사람이랑 기가 센 척하는 사람을 재밌게 좀 비교하는 그런 네. 글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자가 나왔는데 일단 뭐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크게 짖거나 뭐 울지 않죠. 반대로 이제 치아와 센 척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짖잖아요.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찌끄만 애일수록 겁나 짖어요. 개가 짖는 건 겁나서 짖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 이제 동물병원 가도 대기실에서 시끄럽게 구는 애들은 다 조그만한 애들이 큰 애들은 되게 조용히 있어. 맞아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면 얘를 다치게 할까봐 얘가 피해. 사람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컴플레인도 많고 시끄럽고 불평불만도 많고 어떻게든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막 이제 티를 내죠.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조용하죠, 얌전하고. 그렇죠. 네. 해리포터와 말포이 맨날 투덜대고 뭐 이렇게 목소리 크고 근데 주로 내세우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는 애가 말포이고 나는 사실 기 겁나 세면 해리포터가 아니라 딴 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구요? 헤르미온느? 실력 좋은. 근데 헤르미온노도 되게 땡땡거려요. 그래도 자존감이 좀 되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먹으라고 마법사 하프여가지고 자격지심이 있죠. 자격지심이 있는 애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진짜 착하고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 그리고 그 반대로 센 척하는 사람의 성격 차이를 좀 보면은 네. 착하고 조용한데 알고 보면 멘탈이 강한 사람 특징은 첫 번째는 조곤조곤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목소리 크게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맞아요. 그래서 감정적이 되질 않죠. 잘. 그렇죠. 주변 사람 관계 영향을 한다.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타인이 있는 거죠. 타인에게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 타인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게 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당연히 기가 센 하지만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외유내강인 것 같고요. 네. 자존감을 높이려면 내가 나를 이뻐할 만한 짓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죠. 반대로 이제 센 척하는데 알고 보면 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 중심이기 때문에 타인을 깎는 거죠. 계속 깎아내려야 내가 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형적인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정심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심이 많고 방어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무시당하는 순간 자기가 이제 또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서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 거고.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경계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애성 성향이 강하고 열등감도 강하고 뭐 열등감이 강하니까 자기애성 성향을 더 이제 개발을 한 경우일 것이고요. 주변 사람 관계의 영향을 이 사람들은 많이 받는데 따라서 이제 외부 자극에 되게 예민하고요. 기본적으로 불안도 긴장도가 높은데 그거를 본인이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 온몸으로 불안을 드러내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감정이 태도가 된다라는 거. 맞아요. 뭐 전 얘기했지만 이제 결정적인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게 중심이 나한테 있냐, 타인에게 있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게 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고. 반대로 멘탈이 약한데 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타인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시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계적이 되고 결정적인 차이는 어쨌든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자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낮은 사람은 멘탈이 약할 수밖에 없고 네, 멘탈 갑이 되려면 필요한 어떤 습관 혹은 어떤 생활에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이죠. 마음 챙김이나 감정 일기 이런 걸 통해서 본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취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취라는 게 타인이 나한테 준 숙제와 과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방향성이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숙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할지를 내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주고 그거를 그렇죠. 잘 이행했을 때 그거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준 숙제를 내가 잘 성취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랑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걸 자주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결국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려진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도를 그려나가는 그런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실패,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복원력을 키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울 건지,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소를 할 건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재 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인간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 요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멘탈 케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습관화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훈련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런 훈련이 좀 쉽지 않다, 나 스스로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양브로가 직접 더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멘탈 케어 가이드북 마인드 카페 VOD 클래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체적으로 만든 VOD 강의 컨텐츠고요. 총 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강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전 멘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한 탐색, 그리고 나에 대한 발견, 더 나아가서 병리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진단, 심리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일상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한 컨텐츠죠. 마인드 카페 VOD 클래스는 이론적인 내용 전달을 넘어서 강의를 들은 후에 수강생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데일리 마인드 셀프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하고 참고서 뒤에 보면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VOD 강의를 듣고 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한테 적용해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종의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심리 상담 그리고 코칭 이런 것처럼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미션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가 점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외 느낌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 카페 VOD 클래스를 좀 추천하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자책이 습관이 돼서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리고 이제 많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때문에 이게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심리 문제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병원이나 센터를 찾기는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멘탈 관리라는 걸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멘탈을 성공적으로 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일리 마인드 셀프 미션이라는 거를 하시게 됐을 때 혼자서도 이거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얼리버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50%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뭐 저희 컨텐츠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깊게 한번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나 할인해서 심리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니면 좀 스스로 멘탈 케어를 해보고 싶어. 네. 그리고 내 멘탈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멘탈이 세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20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다 당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야 되는 막 그런 케이스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생활화됐던 분들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흔하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네.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내가 스스로 어쨌든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전 멘탈이 세다 약하다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30대는 되고 어쨌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나이를 먹었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너무 약한 것 같고 너무 주변의 자극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상처 입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VOD 클래스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네, 여러분 양브로의 정신세계가 드디어 60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쭉쭉 가서 100만까지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떼들 안녕. 네, 드디어 60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양떼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고 있는 제 형과 처음부터 함께 해주고 있는 변희수 PD를 비롯해서 샌드박스 제작진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00만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죠. 고맙습니다.